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미콘 운전하는 차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회천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회천 신도시가 2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돼서 열심히 많이 올라갔고, 대방 1차와 금강 펜테리움,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14블럭, 그 다음에 A-17 신혼 희망타운 등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윤중아파트랑 현대아파트가 예전에 구축이긴 하지만 초역세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아주 최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별로 보면 작은 소형 평수가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축과 구축의 차이는 당연히 많이 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서울의 부지가 있는데 지금은 다 철거가 되어 가지고요, 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얘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상가를 건축하러 진행을 지금 하러 갈 거예요. 덕계역 바로 앞에 금강건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상가 짓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상가 위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파트는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군 회사이기 때문에 LH는 지금 저희 쪽에서 나가지 않고 있고, 이게 민간 사설 아파트나 이런 것만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덕계역이 정면에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고, 왼쪽 맞은편에는 A-17 신혼 희망타운, 그 다음에 A-18, A-21 이런 블럭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21블럭부터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덕계역이 1호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이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쪽 위치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 보면은 왼쪽 부지가 이제 상가를 질 수 있는 근린 상가 부지거든요. 지금 그래도 꽤 지금 건설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천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도 이제 터파기 시작해서 막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분양시장이 한창 후끈 달아올랐을 때부터 시작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분양은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14블럭 주공아파트죠. 저기 임대 형식의 아파트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군요. 왼쪽에는 이제 회천 대방 1차 아파트 있고, 가르막 펜스도 잘 쳐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른쪽으로 이제 덕정역 가는 길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개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천 같은 경우에는 옥정 신도시와 덕정동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주요 메인 도로를 이제 건설하고 있고, 옥정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회천하고 덕정 라인을 이제 연결하면 완성이 될 것 같군요. 교통도 이제 좋아질 예정이에요. 덕정에서 오는 이제 버스라든지 기타 광역 노선들이 이제 이쪽 앞쪽을 14블럭을 지나서 여기 대방 아파트 상가를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고우바이시 방향으로 아마 순차적으로 움직이거나 양주역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9분이고요 제가 레미콘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건설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제 러시아발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당시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을 때, 이때 당시에는 원자재 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정화돼서 저렴했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큰 어떤 뭐 시폭제나 영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굉장히 좀 괜찮았거든요. 평당 1000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시멘트, 레미콘, 철근, 그 다음에 원자재 기타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등이 굉장히 소폭이 아니고 대폭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양가랑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34평 기준으로 일전에 한 3억 5천 정도 했다고 치면 평당 한 10만원 내외였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그 분양가에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 시멘트 가격이 무려 기존의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0% 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베, 그러니까 저희가 레미콘 트럭에 6루베를 실을 수 있거든요. 꽉 채웠을 때. 그때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레미콘은 이제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지 중간 강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에 동반하면서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고 유류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타 경정비 비용, 오일 비용, 그 다음에 타이어 교환비, 그 다음에 보험료 등이 전부 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전만 해도 레미콘 운반 단가가 1회전당, 레미콘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연료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공급해주는 방식인데, 하지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거리가 가깝거나 현장 상황이 안 좋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도저히 그 가격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래해서 결국에는 5천원, 만원 쭉쭉쭉 올라가다가 올해 2023년도에는 드디어 7만원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뭐 7만원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레미콘 트럭 특성상 내 차를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량가에 플러스 번호판을 동시에 구매하면 최근 시세로 따졌을 때 한 1억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 부대 잡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험료, 기타, 취등록세 및 여러가지 제한 사항들을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원이란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1회전당 4만원이란 가격은 사실 현실성에 좀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대략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할부내면은 사실 금액이 남는 게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액이 7만원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뭐 높은 금액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할부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할부를 내게 되면은 대략 손에 쥐는 돈을 따지면 손익평가했을 때 이것저것 다 빼고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수령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은요.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느 회사는 많이 하고 어느 회사는 적게 하고 이런 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뭐 이런 기업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차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하게 갭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특정 회사에 몰아주거나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균일적으로 나눠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갭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사마다 분위기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 분양가 평당 1000만원의 시대는 아마 제 생각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기타 제반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시멘트 가격과 운반비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고정화되면서 안정화를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쭉쭉 평준화 됐다가 어느 한순간 또 이제 분양을 시작하거나 하겠죠. 좀 더 안정화가 되면요. 지금 경기 북부의 인프라나 주변 환경,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몇만 명의 인원에서 지금 뭐 40만 명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죠. 제일 부족한 거는 이제 일자리인데, 일자리도 지금 소폭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는 이제 산업단지 등이 개발됨으로써 아마 일자리가 좀 더 확충이 돼서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변 인프라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 시세의 유동성 흐름은 제가 봤을 땐 대체적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모두 제가 건설 현장을 다녀보고 2기 신도시 포함 모두 다녀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 환경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은 곳이
부동산 경기도 안정화되었고 상승세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한 교통의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핵심의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 고맙다고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2년 전에 부동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류를 타고, 상승세를 타고 대략 한 기존의 분양가보다 약 대략 한 60% 가까이, 60, 70% 가까이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쭉 올라갈 때 있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0%딱 50% 찍었을 때, 아, 지금 이거 부동산 저희 옥정이나 회천을 이미 지어진, 입지가 좋다고 해서 지어진 곳을 이렇게 올라간 상승 가격에 구매하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 청약이 있다면 그냥 차라리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신규 단지를 청약해서 여러분들께 주택을 취득하는 게 나중에 리스크나 손해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불과 그게 1년 만에 현실로 다가왔고, 지금은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물론 제 예측이 제가 잘났다거나 아니면 제 예측이 맞아서 자랑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이제 레미콘 리사이클이라는, 그 레미콘도 건설 경기에 리사이클 주기가 있거든요. 보통 한 4년마다 한 번씩 고정 하락 상승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4년마다 하거든요. 지금 하반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됐죠, 내려간 지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가까이는 좀 더 보합, 즉 고정되거나 내려가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이,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고착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 내가 살고 싶은 보금자리,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을 이루고 싶으신 분이라면, 당시에도 그냥 차라리 분양을 받아서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예상이 운 좋게도 또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리사이클 경기라든지 부동산 건설 경기의 상황들을 봤을 때, 양주역에서 진행하는 저희 역세권 조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덕정역에 신규 아파트를 건축 중인 현장도 지금 아예 멈춰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찍었을 때 분양을 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반 곡선을 타면서 동시에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제로 금리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꺾었을 때 오늘자 5년째 국채 금리를 반영하면 코픽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4.7%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금리 1.5%에서 4. 몇 %의 차이는요, 얼마나 심하냐면, 이자로 따졌을 때 대략 한 70만원, 80만원 가까이 더 내요. 3억 대출을 받았을 때 기준입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120만원 월 납부 금액이 1.5% 이내의 금액이었다라고 하면 5%의 금액을 받게 되면 대략 한 180, 90만원입니다. 엄청 심하게 발생되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갭 차이라면 사실 대형 제네시스 세단을 하나 뽑아서 할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과 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이미 분양되어 있는 분양권을 구매하시자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상승된 가격보다도 안정화된 가격이 목표치에 분양가격 수준 내에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사서 등록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조심스럽게 얘기 드립니다. 왜냐? 시멘트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 레미콘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봤을 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여기는 양주 덕계동 구도심이에요.
기존에 이제 3번 국도 동두천과 연천, 의정부를 연결해주는 국도 라인이거든요. 구도심 자체의 인프라는 이미 확충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성병원 사거리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동두천, 왼쪽으로는 의정부로 가는 방향인데요. 이쪽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웬만한 기타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종합 밀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환경에 모두 다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구도심 상권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블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또 제가 좋아하는 엠도널드 옆에 있군요. 엠도널드가 양주 쪽에 이쪽에 있는데요. 왜 이쪽에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천 중심가나 옥정 중심가 쪽에 하나 지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 예전에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 아무래도 이제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주로 하고 배달 수요가 많겠죠. 덕계역이나 아니면 회천동 이쪽에서 아마 배달 수요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 왼쪽에 이제 다이소 큰 거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장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도 편리하지만 도심권 회천과는 도보상으로 약간 거리가 돼서 걸어 다니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에러입니다. 무리예요. 그리고 옆에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마트는 지금 폐점되었지만 뭐 향후에 다른 쪽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운영될 거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네요. 자, 여기가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동두천 상권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가볼 곳은 저 직진해서 우회전하면은 덕정역 방향이거든요. 덕정동 상권도 GTX가 향후에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을 또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회천 신도시 쪽에서 덕정역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고요. 회정역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밖으로, 그러니까 백으로 덕정역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GTX나 아니면 1호선 전철을 이용할 수가 1호선 전철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고, 덕계, 회정, 덕정 이렇게 여기 3개 있습니다.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회정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천동이 있기 때문에 두 상권이 약간 좀 거리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마치 이제 고읍동과 옥정동의 어떤 그런 가까운 그 밀접한 그런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뭐 누가 좋니 저가 좋니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곳은 양주의 쇼핑몰, 양주 LF 쇼핑몰입니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회정동으로 지명상 아마 편입될 걸로 보이는데, 오른쪽에 펜스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이제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될 회정입니다. 회정동. 여기가 이제 회정역이 오른쪽에 들어설 예정이고, 회정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동상으로는 회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이랑 회천이라고 표현되고요. 양주 신도시 내에 회천동 이렇게 표현됩니다. 옥정 신도시도 법정동으로 따지면 회천 4동, 5동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회천 1동, 2동, 3동, 4동, 5동. 그 다음에 고곡동 같은 경우 양주 1동, 양주 2동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양주 1동은 양주 역세권, 양주 2동은 고곡동, 만성동, 광사동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청정계, 닭공장이라고 저희가 일명 말을 하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왼쪽은 지금 펜스 쳐놨지만 아직까지는 손도 안 댄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왼쪽도 당연히 여기가 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진행 상태가 정지 상태이다. 왜냐? 분양가가 너무나도 상승했고, 지금 사람들이 금리 인상의 여파로 물가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다. 솔직히 5억, 4억 한 후반대, 중후반대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벌써부터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제가 받았을 때 당시랑 차이가
갭 차이가 굉장히 상당히 나죠.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차익으로만 따져도 이자만 20~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곳은 덕정동 5단지입니다. 봉우마을 5단지. 자, 덕정 역세권이고요. 왼쪽에 버거킹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타벅스. 그 다음에 정면에 보면 덕정 역세권 구도심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기준으로 고층 건물이 있지는 않아요. 뒤쪽에 보면 서희 아파트가 1, 2, 3단지가 있는데요.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뒤쪽에는 아직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덕정동 저 끝에 서희 아파트 기준으로 뒷 담벼락 넘어가면 지명상 봉양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봉양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골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의 요지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맞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덕정구 도심 상권 보이시죠? 여기 한국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단층짜리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도 덕정동 다이소. 덕정동 쪽에는 다이소가 그래도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다들 만들어져 있고, 주차는 대신에 편한 건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렇게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지어지는 게 오히려 소비나 매출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저도 아직 사실 의문이네요. 자, 여기 왼쪽에는 팜스 식자재 마트가 준비되어 있고, 마트 치고는 중소형 규모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완전 크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양주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양주 덕정동, 그 다음에 덕계동, 회천동 요 기준으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습니다. 저는 현업 건설 종사자로서 레미콘 운수업을 하고 있고요. 레미콘 시멘트를 납품하는 트럭 기사입니다. 그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서민경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준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양주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현재는 산업과 공업과 농업의 공존과 그 다음에 주거의 약간 늘어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해서 IT계로 점점점 갈아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산업, 공업, 농업, 그 다음에 IT 뭐 이런 기업들이 여러모로 두루두루 동시에 아마 이제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더 좋아질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도권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 저희 양주, 옥정, 회천, 덕정 이쪽 신도시 일대고요. 광적이나 백석지구는 아직 멀었습니다. 대략 발전되기 전까지는 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한 10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푸르지오 때도 그랬거든요. 양주, 옥정 푸르지오 때도 거의 뭐 한 6년, 7년 동안 답보 상태 이루다가 겨우 이제 발전이 진행되는 거에 앞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뭐 위기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도 최북부 지역으로서의 메리트의 가치와 블랙홀 현상, 인구를 쭉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요지의 형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고읍동 쪽에 위치한 104역이 이제 2, 3년 정도 뒤에 운행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달라지는 분위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의 관점보다도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주택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투자의 관념보다도 내 집 한 채 정도의 소유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재미를 보는 것보다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